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마케돈 2부의 시작을 절반을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딱 이것 시간 꾸려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매일같이 주요한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하셨죠? 네, 요즘 여기저기서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지. 네, 그렇죠.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뭐 바이오 관련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바이오 시밀러 얘기할 텐데요. 네.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 박민희 그 바이오 시밀러 뭔지나 드러나 보셨어요, 제대로?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해 그 기법으로 개발한 의약품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어디 딱 읽으셨는데요. 그거 알고 네. 얘기하시는지 극히 의심스럽고요. 알죠. 제가 뭐 시청자분들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대학교 시간 다니는데요. 생물학도 아니고. 네, 아주 쉽게 이게 딱 정해놨습니다. 생물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약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오의약품의 카피약이다,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 한다. 딱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화학이 아니라 네. 생물이나 세포의 조직 등을 이용해서 만든 약품의 복제약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인위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좀 개발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네. 요즘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네. 시장 어느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지 제약사에서도 그 비중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시장만 보면은 네. 바이오 의약품만 보면 한 1,400억 달러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한 14에서 15%까지 확 늘어나고 있고요. 그 세계 한 100대 기업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전체에서 그 매출을 차지하는 바이오 시장의 비중이 한 뭐 35% 내외인데요. 한 2018년까지는 거의 50%고요. 절반까지 늘어난다 하니까요. 그 안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화학약품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요, 네. 올해 들어서 유난히도 이 바이오 시밀러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지난주부터 네.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도 계속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긴 합니다만 네. 이들 종목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셀트리온 관련 이슈도 분명 있었죠. 네. 셀트리온에 거래하는 회사가 뭐 넘어갔다, 너보스피라, 네네. 딴 데서 살렸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미국에서는요.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핫 이슈 중에 한 이슈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어떤 회사는 노바티스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그 노바티스 회사의 자회사가 산도스인데요. 네. 이 회사가 자르시오, 저 정확히 읽은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백혈병 그런 거 있잖아요. 골수암이요. 골수암. 예. 그걸 관련된 고생한 분들이 먹는 약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거의 제품을 카피 제품인데요. 문제는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게 이번에 허가받았고요. 가격은 30% 정도 저렴하다니까요. 시장에서 꽤 관심을 갖는 거죠. 특히 이제 오바마케어 많이 우리 시청자분 들어보셨는데 그쵸? 워낙 이제 미국에서 의료비용이 비싸서 뭐 오바마케어 한다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격을 떨어뜨리고 약값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에서 그렇게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시작했으니 결국 미국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뭐 오른 것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죠. 네,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이 화학의약품보다는 훨씬 적고 거기에 가격도 지금 초반이라서 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앞으로 그 시장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어느 정도로 커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 그것에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새롭게 허가받으면 만들 수 있는 거 네. 갖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다 얘기하는 건데요. 바이오 시밀러만 보면 연간 매출금은 5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시장이 연 60% 이상으로 고속 성장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인데요. 네. 2011년, 12년은 큰 없는데 2010년부터 이제 만료가 막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허가받아갖고 올해 작년 대비 3배 또 한 50% 늘어났고 이게 갑자기 네. 2019년 되면 지금보다 5배 이상까지 커지니까 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황금알을 넣는 거위라고 생각하는 제약사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2011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한 4년 만에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요. 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황금알에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이 시장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삼성 쪽에서도 네.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 그 무슨 내용입니까? 특히 어저께 이제 발표가 했었어요. 언론 네.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SB4라는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 네.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파이자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 원 오리지널 제품은 엠브렐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SB4를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생산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엠브렐의 워낙 오리지널 제품의 작년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9조 원입니다. 9조 원. 그러니까 9조 원에서 지금 이 똑같은 걸 정말 다 허용되고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고 유럽에서 허가받고 미국에서 허가받아서 다 팔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 분명하죠. 기존의 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카피 제품들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서 이 시장이 다소 크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제가 생각할 때 뭐 셀트리온 정도 생각이 네. 나는데 그 밖에 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죠. 또 오늘 뭐 이제 또 많이 정리한 데가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제품이 램시마, 호주마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램시마는 이제 1호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시판 중이고요. 네. 유럽 허가 완료돼서 이제 판매 시작된다는 얘기 나와갖고 이제 주가 이제 많이 간 거 되겠고요. 여기뿐만은 아닙니다. LG생명과학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관련된 제품들을 임상 단계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나 신청 단계 있죠. 임상은 네. 1상, 2상, 3상 나오잖아요.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몇 개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이나 또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각가지 종목들이 사실 올해 들어 정말 많이 오름세를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가 분명 고민이 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종목이 좀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올해 내내 바이오 얘기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한 달 후면은요. 네. 이번에 그 삼성대 코엑스? 네, 코엑스에서요. 이번에 또 전시회를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바이오 2015 뭐 코리아 이런 걸 하는데요. 여기는 바이오 관련된 뭐 제약도 있겠고요. 네. 헬스케어도 있겠고 뭐 화장품을 해서 바이오 관련된 모든 제품을 다 나오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련된 거 뭐 또 얘기하고 정책적 지원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테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주식으로 얘기 들어가면 뭐 LG생명과학도 좋고 지금 가장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여전히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셀트리온 뭐 여튼 매매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오늘도 ETF, 미국 ETF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거 IBB라는 심볼을 쓰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블랙락에서 하는 뭐 세계 최대의 어떤 바이오테크 자산 ETF가 되겠는데 이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자산치료 수준인데요. 이게 앞으로 한 20%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복잡하게 주식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오늘도 ETF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할 네. 때도 ICLN인가 그 네. ETF를 얘기해 주셨고 오늘도 ETF예요. 자꾸 ETF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왜 ETF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게 왜 곤란하다고 그런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요? 전 주위에서 제이 듣고 이렇게 해갖고 뭐 좀 아는 사람 중에 ETF, 특히 미국 ETF 사갖고 돈 많이 번 사람 제가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된다. 요즘 뭐 딴 얘기지만 달러도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달러성 자산 사면 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ETF 같은 거가 좀 훨씬 안전하고요. 한두 번만 해보면 이거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그럼 ETF도 우리가 기존에 매매하는 종목처럼 매매가 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죠. 다만 이제 거래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이야기를 위원님이 자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이오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조만간 요 ETF 관련한 특집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항영 위원님 많이 괴롭힐 겁니다. 네. 오늘도 이항영 위원님 수고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